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수라고 합니다. 올해 73이에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날 저녁 식탁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딸 지은이가 사위 성훈이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였죠. 저녁 6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더군요.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아직? 그럼 저희가 차려드릴게요. 저는 이미 먹었다고 했죠. 그런데 지은이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부엌으로 가더군요.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죠. 성훈이도 따라 들어왔어요.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한참 후에 지은이가 불렀어요. 아버지, 밥 차렸어요. 식탁에 앉았더니 반찬이 여러 가지 놓여 있었어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많이 드세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떴죠. 그런데 이상하게 입맛이 없었어요. 딸아이와 사위가 자꾸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거든요. 밥을 몇 숟가락 더 먹었어요. 그때 지은이가 입을 열었죠. 아버지, 응, 요즘 운전하실 때 좀 불안해 보이세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소리야? 저도 아버지 옆에 타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은이가 성훈이를 쳐다봤어요. 사위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입을 열었죠. 장인어른,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은 무슨, 혹시라도 사고라도 나시면요. 저는 밥그릇을 밀어냈어요. 나 사고 한 번 낸 적 없어. 그건 저희도 아는데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럼 뭐가 문제야? 아버지 연세도 이제 70이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난주에 병원 가실 때 중앙선은 안 밟았어. 살짝 넘으셨어요.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병원 가는 길에 뭔가 조금 헷갈렸던 것 같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였죠. 그거 하나 가지고 그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다 아버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지만 저는 왠지 손을 빼고 싶었죠. 걱정은 무슨, 나 멀쩡해. 요즘은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많잖아요. 성훈이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기사 제목에 70대 운전자라는 글자가 보였죠.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아버지, 제발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런 딸의 모습은 처음 봤죠. 평소에는 조용하고 순한 편인데 그날 저녁만큼은 달랐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피곤하다. 들어가서 쉴게. 아버지. 뒤에서 딸이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보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딸아이가 왜 저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차는 제 달이었어요. 병원도 혼자 가고 마트도 혼자 가고 동네 어르신들 만날 때도 차를 몰고 갔죠. 그런데 그걸 빼앗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죠. 거실에서 지은이와 성훈이가 나지막하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안 들렸지만 분위기는 알 수 있었죠. 한참 후에 딸아이가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어요. 아버지, 주무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죠.
그리고 얼마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제야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났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아침밥을 먹고 나서 병원에 가려고 했거든요. 정기 검진 날이었어요. 현관으로 나가면서 신발장 위 선반을 봤어요. 차 키를 거기에 두는데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거실로 돌아와서 이리저리 찾아봤죠. 소파 쿠션 사이도 뒤지고 식탁 위도 살펴봤어요. 없었어요. 어젯밤에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저는 한참을 헤맸죠. 방 안도 뒤지고 부엌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군요. 결국 병원에는 택시를 타고 갔어요. 검진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들어와서도 차 키를 계속 찾았어요. 저녁 때까지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예요. 오늘 병원 가셨어요? 응. 택시 타고 갔어. 왜요? 차는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차 키가 없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은이가 말했죠. 아버지, 그거 제가 가져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죠. 뭐? 죄송해요. 근데 아버지 안전을 위해서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딸아이가 제 차 키를 가져갔어요. 허락도 없이 그냥 가져간 거죠. 그날 밤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눈을 감아도 지은이 목소리가 자꾸 들리더군요. 아버지 안전을 위해서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새벽 5시쯤 깼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신발장 위 선반을 또 봤죠. 차 키가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거기 원래 작은 열쇠고리가 걸려 있었거든요. 딸아이가 어렸을 때 만들어준 열쇠고리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제 차가 보였죠. 흰색 소나타였어요. 10년 넘게 탄 차였지만 관리를 잘해서 깨끗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세차도 하고 엔진 오일도 제때 갈고 그랬죠. 그날 아침에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1시간 후에 또 걸려왔지만 그것도 받지 않았죠. 점심때쯤 문자가 왔더군요. 아버지, 화나신 거 알아요.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오후에 마트에 가려고 했어요. 냉장고에 반찬이 떨어져서요. 평소 같으면 차 키를 들고 나가면 되는데 그날은 그럴 수가 없었죠.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현관문을 닫고 들어왔어요. 집 앞 편의점까지 걸어갔어요.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컵라면 2개하고 우유 한 팩을 샀어요. 계산하는데 편의점 아주머니가 물어보더군요. 어르신, 오늘은 차 안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요즘 날씨 추운데 걸어오시면 힘드시겠어요. 아주머니는 친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죠. 봉지를 받아들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옆집 김 선생을 만났어요. 저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었죠. 나이도 비슷하고 가끔 로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어요. 영수 씨, 오늘은 산책하세요? 김 선생이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냥 편의점 좀. 요즘 어디 아프세요? 며칠 전부터 차를 안 몰고 다니시는 것 같던데.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김 선생이 뭐라고 더 말했지만 저는 대충 듣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집에 들어와서 컵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다 먹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나서 소파에 앉았죠.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군요. 저녁 때 또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았어요. 아버지, 뭐? 진짜 죄송해요. 근데 아버지 혹시라도 사고 나시면 저희가 더 힘들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일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알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필요 없어. 아버지, 그래도 나 혼자 갈 수 있어. 그럼 택시라도 타세요. 제가 부를게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병원에 가는 날이었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예약을 취소하지도 않았죠. 그냥 집에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1시간 후에 초인종이 울렸죠. 문 앞에 가서 인터폰 화면을 봤는데 지은이가 서 있더군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초인종이 또 울렸지만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한참 후에 초인종 소리가 멈췄죠.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차 키가 없으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는 게 이렇게 답답한 건지 몰랐죠. 저녁 때쯤 배가 너무 고파서 부엌으로 나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김치하고 된장밖에 없었어요. 밥을 짓고 김치하고 된장찌개를 끓여서 먹었죠. 혼자 밥을 먹으니까 식탁이 너무 커 보이더군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주차장에 제 차가 그대로 있었어요. 시동도 안 걸리고 그냥 거기 서 있는 차를 보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었어요. 저는 또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고령 운전자 사고 소식이 나오더군요. 70대 노인이 역주행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갔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신발장 위를 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당연히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죠. 지은이는 하루 걸러 한 번씩 전화를 했어요. 처음 며칠은 받지 않았는데 계속 걸려오니까 받게 되더군요. 받아도 별로 할 말은 없었지만요. 딸아이는 항상 똑같은 말만 했어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대충 응 하고 끊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김치도 바닥났고 계란도 없고 우유도 없었죠. 어제 저녁에 라면으로 때웠는데 그것도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더군요. 마트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평소 같으면 차 키를 집어들고 나가면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걸어서 가기엔 좀 멀었어요. 2, 30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택시를 부르기로 했어요. 휴대폰 앱을 켜서 택시를 불렀죠. 10분쯤 기다렸을까요? 택시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어요. 밖으로 나가면서 주차장을 봤어요. 제 차가 그대로 거기 서 있었죠. 먼지가 조금 쌓여 있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고개를 돌리고 택시에 탔어요.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마트요. 홈플러스. 택시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지나갔죠. 평소에 제가 차를 몰고 가던 길이었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출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으니까 뭔가 어색하더군요.
마트에 도착했어요. 계산하고 내리면서 기사님한테 물었어요. 저기, 혹시 1시간쯤 있다가 다시 태워주실 수 있어요? 죄송한데요, 손님. 저 다른 손님 태우러 가야 돼서요. 아, 그럼 됐습니다. 택시가 떠났어요. 저는 마트 입구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죠. 장을 보고 나면 다시 택시를 불러야 하는데 그게 왠지 번거롭게 느껴졌거든요. 마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담았어요. 우유, 계란, 김치, 두부, 고등어, 그리고 라면 한 박스를 샀죠. 계산대에 가서 줄을 섰어요. 앞에 서 계신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말을 걸었어요. 어머, 영수 씨 아니에요? 보니까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박 여사였어요. 저희 아내하고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죠. 아, 박 여사님.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습니다. 혼자 장 보러 오셨어요? 힘드시겠네요. 저는 별로 힘들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 박 여사가 제 장바구니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영수 씨, 혼자 사시니까 밥 챙겨 드시기 힘들죠? 괜찮습니다. 우리 집에 반찬 많은데 좀 갖다 드릴까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박 여사는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손을 흔들었죠. 저도 계산을 마쳤어요. 봉지가 제법 무거웠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다시 택시를 불렀죠. 한참을 기다렸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더군요. 15분쯤 지나서야 택시 한 대가 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물건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허리가 좀 아프더군요. 소파에 앉아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은이었어요. 아버지, 뭐 하세요? 응, 그냥 집에 있지. 오늘 점심 드셨어요? 아직? 제가 지금 갈게요. 점심 해드릴게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집을 나섰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줬더니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비닐봉지를 2개나 들고 왔더군요. 뭐 이렇게 많이 사왔어. 반찬이요.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챙겨 드시기 힘드시잖아요. 지은이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그러고는 아까 제가 사온 물건들을 보더니 말했죠. 아버지, 이거 언제 사오셨어요? 오늘 아침. 어떻게 가셨는데요? 택시. 지은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좀 이상했죠.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딸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찬을 꺼내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을 차려놨더군요. 김치찌개하고 제육볶음, 그리고 나물 반찬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았죠. 많이 드세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맛은 좋았어요. 딸아이가 해주는 밥은 항상 맛있었거든요. 아버지, 응,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필요 없어. 택시 탈게. 아버지, 택시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모시고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만 먹었죠. 지은이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걱정은 내가 할게. 아버지,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지은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참는 것 같더군요. 저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지은이가 다녀간 뒤에 저는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죠. 다음 주 화요일 병원 예약 말이에요.
사실 그날은 정기검진이 아니라 혈압약을 새로 처방받아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약이 떨어지면 좀 곤란해지는데 그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긴 했죠.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받고 약 타고 그러면 시간이 꽤 걸려요. 한두 시간으론 안 끝나거든요. 택시를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지은이가 모시고 가겠다고 했지만 그건 더 싫었어요. 딸아이한테 신세 지는 게 왠지 자존심 상하더군요. 그러다가 문득 차키 생각이 났어요. 지은이가 가져갔다고 했으니까 딸아이 집에 있겠죠. 만약에 제가 그걸 다시 가져올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었죠. 그러고 나서 지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는 딸아이 목소리가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은아, 아버지가 오늘 너희 집에 좀 갈게. 네. 왜요?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아니, 그냥 딸 보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이가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죠.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응, 오늘 점심때쯤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차 키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하고요. 그냥 달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지은이가 줄 리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몰래 가져올 수도 없었죠. 딸아이 집에서 뭔가를 훔치듯이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점심때쯤 되어서 지은이네 집으로 갔어요. 택시를 타고 40분쯤 걸렸던 것 같아요. 아파트 앞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초인종을 눌렀더니 지은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에 들어가니까 성훈이도 있더군요. 주말이라서 집에 있었나 봐요. 장인어른 오셨어요? 성훈이가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앉았죠. 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아니,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 지은이가 부엌으로 가더군요. 저는 성훈이랑 둘이 거실에 남았어요. 사위는 또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저는 슬쩍 주위를 둘러봤어요. 거실 선반, 신발장 위, 텔레비전 옆 서랍장, 이리저리 눈으로 훑어봤는데 차 키는 보이지 않더군요. 한참 후에 지은이가 점심을 차려왔어요. 된장찌개하고 생선구이가 있었죠. 저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차 키가 어디 있을까 하고요. 아마 방 안에 있겠죠. 서랍장이나 옷장 안 같은데 말이에요. 아버지, 맛있어요? 응, 맛있어. 지은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왜 오셨어요? 정말 그냥 저 보러 오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아이는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더군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가면서 방문들을 슬쩍 봤죠. 안방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더니 침대하고 옷장이 보이더군요. 하지만 지은이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려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거실로 돌아왔죠. 소파에 앉아서 또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때 현관 쪽 신발장 위에 작은 바구니가 보였어요. 거기에 열쇠 몇 개가 들어있더군요. 제 차 키도 거기 있을까요? 지은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아버지, 차 드실래요? 응, 그래. 딸아이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저는 슬쩍 일어나서 현관 쪽으로 갔어요. 신발장 위 바구니를 들여다봤죠. 열쇠가 몇 개 있었는데 제 차 키는 없었어요. 집 열쇠하고 사무실 열쇠 같은 것만 있더군요. 아버지, 뭐 하세요?
뒤에서 지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죠. 아니. 그냥 지은이가 찻잔을 들고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죠. 아버지, 혹시 차키 찾으러 오신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가 왜 이러는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안전 때문이라고요. 내 차야. 내가 타면 안 돼?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저는 현관 쪽으로 가서 신발을 신었어요. 나간다. 아버지. 지은이가 따라 나왔지만 저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죠. 화가 났는지 슬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복잡했어요. 아파트 밖으로 나와서 한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걷기만 했죠. 발이 아팠지만 계속 걸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더군요. 저는 거기 벤치에 앉아서 숨을 골랐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을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는데 받지 않았죠. 문자도 왔어요. 아버지, 화 푸세요. 저희 잘못이에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읽고 나서 그냥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을 하나씩 먹으면서 지냈어요. 지은이가 갖다 놓은 것들이었죠.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고맙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랬거든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는데 창밖으로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더군요. 봄 날씨였어요. 바람도 따뜻하고 하늘도 맑았죠. 문득 밖에 나가고 싶어졌어요.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동네 어르신들 만나는 모임도 있었어요.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복지관에서 모이거든요. 저도 몇 년째 나가고 있었는데 요즘은 한 달 넘게 못 나갔죠. 그래, 오늘은 나가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면도도 하고 머리에 빗질도 했죠. 거울을 보니까 제법 괜찮아 보이더군요. 현관으로 나가서 신발을 신었어요. 그러고 나서 문득 생각했죠. 복지관까지 어떻게 가지? 걸어서 가기엔 좀 멀었어요. 1시간은 걸려야 하거든요. 버스를 타면 20분쯤 걸리는데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것도 15분은 걸렸어요. 택시를 부를까 생각했는데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서 가보기로 했죠. 날씨도 좋고 운동도 될 것 같았거든요. 밖으로 나왔어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서 큰 길로 나갔죠. 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사람들도 바쁘게 걷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다리가 좀 아팠지만 참을 만했죠. 20분쯤 걸었을까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제 팔을 잡더군요. 돌아보니까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선생이었어요. 영수 씨, 어디 가세요? 아, 복지관에. 오늘 목요일이네요. 저도 거기 가는 중인데 같이 가시죠. 김 선생도 걸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같이 걸었죠. 김 선생이 말을 걸었어요. 요즘 차를 안 몰고 다니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별일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김 선생은 계속 물어보더군요. 혹시 면허 반납하셨어요? 요즘 그런 분들 많던데. 아니요. 그럼 차가 고장났어요? 저는 대답하기가 싫었어요. 그냥 빨리 복지관에 도착했으면 했죠. 하지만 김 선생은 계속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도 최근에 딸한테서 운전 그만하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둥,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인네들을 무시한다는 둥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복지관에 도착했어요. 3층 강당으로 올라가니까 어르신들이 벌써 모여 있었죠.
열댓 명쯤 되는 것 같았어요. 다들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이고, 영수 씨. 오랜만이네요. 어디 아프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자리에 앉으니까 옆에 앉으신 할머니가 물었죠. 요즘 왜 안 나오셨어요? 그냥 좀 바빴어요. 아드님이랑 같이 사세요? 아니요. 혼자 살아요. 그럼 딸은 따로 살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혼자 사시면 힘드시겠어요. 우리 나이에는 자식들이 곁에 있어야 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모임이 시작됐어요. 회장님이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공지사항을 말했죠. 다음 주에 소풍 간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버스 대절해서 근처 산에 간다고 하더군요. 다들 참석하세요.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은 데예요. 회장님이 말했어요. 어르신들이 웅성웅성 얘기하기 시작했죠. 누구는 간다고 하고 누구는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고 하고 그랬어요. 저는 가고 싶었어요. 소풍 같은 거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복지관에서 산까지 가려면 차를 타야 하는데 제게는 차가 없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여기저기 갈아타면 갈 수는 있겠지만 그건 너무 복잡했어요. 모임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점심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저도 따라 나섰죠. 근처 식당으로 갔는데 국밥집이었어요. 다들 국밥을 시켜서 먹었어요. 영수 씨, 다음 주 소풍 가시죠?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글쎄요. 왜요? 안 가세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했죠. 가세요. 집에만 있으면 늙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김 선생이 저한테 물었어요. 영수 씨, 집에 어떻게 가세요? 걸어서요. 제 차 있는데 태워다 드릴까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김 선생이 계속 권하더군요. 뭘 그러세요? 같은 아파트인데. 결국 김 선생 차를 타고 집에 왔어요. 차 안에서 김 선생이 물었죠. 영수 씨, 정말 차 문제 없으세요? 제가 아는 정비소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저는 고맙다고만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내렸어요. 현관에 들어서니까 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쉬었죠. 오늘 너무 많이 걸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에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았어요. 아버지, 응, 오늘 복지관 가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은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그러던데요? 걸어서 가셨다고. 아, 누군가 지은이한테 얘기했나 봐요. 아버지, 왜 그렇게 무리하세요? 무리한 거 아니야. 다리 아프시잖아요. 괜찮아. 지은이가 한숨을 쉬더군요. 아버지, 제가 모시고 갈 수도 있었는데. 왜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매번 데려다 줄 수는 없잖아. 그래도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주말이 지나갔어요. 월요일, 화요일도 지나가고 수요일이 됐죠. 다음 날이 바로 복지관 소풍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갈까 말까, 어떻게 갈까, 그런 생각들이요. 수요일 저녁에 결심했어요. 가기로요. 버스를 갈아타고 가면 되겠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못 갈 건 없잖아요. 복지관 앞에서 아침 9시에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7시쯤 집에서 나가면 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요. 그런데 잠이 잘 안 왔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더군요. 소풍 가는 게 이렇게 기대되는 일인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어요. 알람도 안 맞췄는데 저절로 깼죠. 일어나서 씻고 면도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에 잘 안 입는 등산복을 꺼내 입었죠. 아내가 몇 년 전에 사준 건데 옷장에 그냥 걸려 있던 거였어요. 아침밥을 먹고 가방을 챙겼어요. 물병하고 간식 몇 개, 모자도 넣었죠.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는데 뭔가 오랜만에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7시쯤 되어서 현관으로 나갔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은이었어요. 이 시간에 왜 전화를 하는지 이상했죠.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집에 나가시려고 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 오늘 복지관 소풍 가시려는 거 맞죠? 누가 그러던? 김 선생님이 어제 전화하셨어요. 아버지 소풍 가신다고. 김 선생이 지은이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버지,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필요 없어. 나 혼자 갈 수 있어. 아버지, 제발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나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아파트 밖으로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빨리 가야 했어요. 걸어서 10분쯤 가는데 뒤에서 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지은이 차였어요. 차에서 내린 딸아이가 저한테 달려왔죠. 아버지, 왜 왔어? 아버지, 제가 모시고 갈게요. 차 타세요. 필요 없다고 했잖아. 저는 계속 걸었어요. 지은이가 제 팔을 잡더군요.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차 타세요. 아버지, 저는 팔을 뿌리쳤어요. 지은이가 비틀거렸지만 다시 제 앞을 막아섰죠. 아버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뭘 어쨌는데. 혼자 버스 타고 그렇게 먼 데까지 가시면 어떡해요. 나 혼자도 잘 다녀.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죠. 아버지,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내 말만 들으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하게 하면서 저는 지은이를 지나쳐서 걸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또 제 앞을 막았죠. 아버지, 사고 나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고 안 나. 그걸 누가 알아요? 지은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죠. 딸아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버지, 요즘 아버지 정신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 지난주에도 깜빡하신 거 있잖아요. 가습을 끄는 거. 그건 냉장고 문도 열어놓으신 채로 주무신 적도 있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아버지,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저희는 어떡해요? 그건 내 걱정이야. 아버지 걱정이 곧 저희 걱정이에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어요. 나간다. 아버지. 저는 돌아서서 걸었어요. 지은이가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죠. 버스 정류장까지 계속 걸었어요. 정류장에 도착해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나서 버스가 왔죠. 타려고 하는데 뒤에서 지은이가 또 불렀어요. 아버지, 제발요. 저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카드를 찍고 뒤쪽으로 가서 앉았죠. 창밖을 봤더니 지은이가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물을 닦고 있더군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저는 창밖을 계속 봤죠. 지은이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안 보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목이 메는 것 같기도 했죠. 그런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딸아이 말대로
제가 정신이 예전 같지 않은 건가요? 복지관까지 가는 동안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쯤 걸려서 도착했죠. 복지관 앞에 내렸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시계를 봤어요. 9시 10분이었어요. 이미 버스는 출발하고 없었어요. 복지관 앞은 텅 비어 있었죠. 저는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해가 따뜻했지만 몸은 춥더군요. 1시간쯤 앉아 있었을까요? 일어서서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죠. 또 1시간 반을 타고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죠. 창밖으로 주차장이 보였어요. 제 차가 거기 그대로 서 있었어요. 먼지가 더 많이 쌓인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지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울고 있던 딸아이 모습이요. 그 모습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느낌이 없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자고 그게 다였어요. 지은이는 이틀에 한 번씩 들렀어요. 말은 별로 안 했지만요. 반찬 갖다 놓고 청소 좀 하고 그렇게 1시간쯤 있다가 가더군요. 저도 딸아이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죠. 오랜만에 기분이 좀 나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밖에 좀 나가봐야겠다고요. 어디 갈 데가 있나 생각해 봤는데 특별히 떠오르는 곳은 없었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죠. 산책 같은 거요. 걷다 보면 기분도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씻고 면도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군요. 살도 빠진 것 같았어요. 한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런가 봐요. 현관으로 나가서 신발을 신었어요. 문을 열려는데 문득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지금 뭘 하려는 건지, 어디를 가려는 건지, 그런 생각들이요.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뭐 대수냐 싶기도 했어요. 그냥 걸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왠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결국 밖으로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서 아파트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어요. 바람도 따뜻했죠. 좋은 날씨였어요.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 안을 걷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더군요. 아이들도 놀고 있었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죠. 저는 계속 걸었어요. 단지를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다리가 좀 아프더군요. 벤치에 앉아서 쉬었어요. 주차장이 보였어요. 제 차도 보이더군요. 여전히 거기 서 있었죠. 며칠째 시동도 안 걸고 그냥 먼지만 쌓이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다시 걸었어요. 이번에는 아파트 밖으로 나가봤어요. 큰 길로 나가면 편의점도 있고 은행도 있고 그랬거든요. 거기까지만 걸어가 보자 싶었어요. 걷다 보니까 숨이 차더군요. 예전에는 이 정도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요즘은 좀 걷기만 해도 힘들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떨어지나 봐요. 편의점 앞까지 왔어요. 들어가서 물 한 병을 샀죠. 밖으로 나와서 물을 마시는데 건너편에 버스 정류장이 보이더군요. 버스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저 버스를 타면 어디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요. 복지관도 갈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있고 옛날에 자주 가던 공원도 갈 수 있을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정류장으로 갔어요. 버스 노선도를 봤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더군요.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봤죠. 복잡했어요. 이 버스를 타고 어디서 내려서 또 다른 버스를 갈아타고 그런 식이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저는 정류장에 그냥 서 있었죠. 다음 버스를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나서 또 버스가 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자주 타던 노선이었어요. 병원 갈 때 타던 거였죠. 버스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내리고 또 타기 시작했어요. 저도 타려고 한 발을 내디뎠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겁이 났어요. 제가 지금 어디로 가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갈 거면 예약이 있어야 하는데 예약도 없었죠. 그냥 버스를 타서 어딘가로 가고 싶었던 건데 막상 타려니까 무서웠어요. 내려야 할 곳에서 제대로 내릴 수 있을까?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마구 밀려왔어요. 기사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타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뒤로 물러섰죠. 버스 문이 닫히고 버스가 떠났어요.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버스 한 대 못 타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1시간쯤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해가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다시 집으로 걸어갔어요. 편의점을 지나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집 문을 열었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는데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주차장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더군요. 제 차가 그 불빛 아래 서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혼자서는 어디도 갈 수 없다는 걸요. 차도 없고 버스도 제대로 탈 수 없고 택시는 너무 비싸고 그렇게 된 거였어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지은이가 해다 놓은 반찬으로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어요. 그냥 배를 채우는 것뿐이었죠. 설거지를 하고 나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만 보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은이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응. 오늘 밥 드셨어요? 먹었어. 혼자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던 것 같아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목소리가 이상하신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요. 이렇게 집에만 있다가 늙어서 죽는 건가 싶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환한 달이었죠. 저는 한참을 그 달을 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기검진 예약 날짜가 다음 주 월요일이라는 얘기였죠. 전화를 받고 나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병원에 어떻게 가야 하나 하고요. 지은이한테 부탁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죠. 매번 딸아이한테 손 벌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택시를 부를까도 생각했는데 요즘 택시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병원 왕복하면 몇만 원은 나올 텐데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요. 결국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다가 저녁이 됐어요.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았는데 아무 결정도 못 내리고 있었죠. 그날 밤에 잠을 설쳤어요. 새벽 4시쯤 깼는데 다시 잠이 안 왔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었죠. 창밖이 서서히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6시쯤 되어서 일어났어요. 씻고 나서 커피를 한 잔 끓여 마셨죠. 쓴맛이 입안에 퍼지더군요. 창밖을 보니까 날씨가 좋았어요. 맑은 아침이었죠. 그때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차 키를 직접 찾아와야겠다고요. 지은이한테 다시 가서 달라고 할 거예요. 아니, 달라고가 아니라 그냥 가져올 거예요. 제 차니까 제 거잖아요. 옷을 갈아입었어요. 제일 괜찮은 옷을 꺼내 입었죠. 면도도 깨끗하게 하고 머리도 빗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나름 괜찮아 보이더군요. 가방을 챙겼어요. 지갑하고 휴대폰을 넣었죠. 현관으로 나가서 신발을 신었어요.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 멈칫했어요. 제가 지금 뭘 하려는 건지 생각해 봤어요. 딸아이 집에 가서 차 키를 가져온다고요? 지난번에도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될까요? 지은이가 줄 리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려는 거죠? 싸우려고요? 손이 문고리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그대로 현관에 서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주차장이 보였죠. 제 차가 거기 있었어요. 햇살을 받아서 반짝이고 있더군요.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차를 보러 내려가 볼까요? 키는 없지만 차라도 보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어요. 다시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었죠. 밖으로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에 내려서 주차장으로 갔어요. 제 차가 있는 곳까지 걸어갔죠. 가까이 다가가니까 먼지가 두툼하게 쌓여 있는 게 보이더군요. 앞 유리에도 보닛 위에도 온통 먼지투성이었어요. 차 문을 잡아당겨 봤어요. 당연히 잠겨 있었죠.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운전석이 보였어요. 핸들도 보이고 계기판도 보였죠. 제가 몇 년 동안 앉았던 자리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서 차를 보고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이상한 사람 보듯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손으로 보닛을 쓰다듬었어요.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 손끝에 닿았죠. 제 차인데 만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때 옆 차에서 누가 나오더군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었어요. 인사를 하고 차에 시동을 걸어서 나가는 걸 봤죠. 그분은 그냥 키를 꽂고 시동을 걸어서 갈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였어요. 발걸음을 돌렸어요. 주차장을 나와서 아파트 단지 쪽으로 걸었죠.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면 뭐 하죠? 그냥 또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보는 거죠? 단지 입구까지 왔어요. 큰 길이 보였죠. 차들이 지나다니고 사람들도 걷고 있었어요. 저도 저 길로 나가면 어딘가 갈 수 있을 텐데 막상 나가려니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버스를 타면 될 거예요. 어제 못 탔으니까 오늘은 타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큰 길로 나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죠.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노선도를 봤는데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더군요. 안경을 집에 두고 와서 그런가 봐요.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봤지만 잘 읽히지 않았어요. 한참 서 있다가 옆에 있던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이 버스 어디까지 가요? 어디 가시려고요? 그게 병원인데. 어느 병원이요? 저는 병원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는데 말로 나오지 않더군요. 저기, 큰 병원, 종합병원. 아주머니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정류장을 벗어났어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거든요. 병원 이름도 기억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다시 아파트 쪽으로 걸어왔어요. 단지 입구를 지나서 제가 사는 동 앞까지 왔죠. 그런데 거기서 멈췄어요. 제가 지금 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일도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텔레비전 보다가 자는 거죠? 그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 거죠? 벤치에 앉았어요.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 옆에 있는 벤치였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게 보였죠.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고 즐겁게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죠. 점심시간이 지났나 봐요. 배가 고팠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은이었어요. 받지 않았죠. 또 울렸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읽고 나서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저녁때가 되어서야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엘리베이터를 탔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는데 늙어 보였어요. 정말 늙은 사람 같았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아서 신발을 벗었죠. 발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그런가 봐요. 창밖을 봤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죠. 주차장 가로등이 켜졌어요. 제 차가 그 불빛 아래 있었어요. 먼지 쌓인 차가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이제 진짜로 어디도 갈 수 없다는 걸요. 차도 없고 버스도 못 타고 병원 이름도 기억 못 하고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좀 보다가 그게 다였어요. 밖에 나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냉장고에 반찬이 떨어지면 지은이가 갖다 놨어요. 딸아이는 사흘에 한 번씩 들렀죠. 들어와서 냉장고를 채우고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그랬어요. 저한테는 별로 말을 안 걸었어요. 아버지, 밥 드세요 정도만 말하고 갔죠. 저도 딸아이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은이가 무거운 표정으로 집안일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몰랐어요.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도 헷갈릴 때가 있었죠. 배가 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렇게 지냈어요.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어요. 복지관에서 온 전화였죠. 모임에 나오지 않는다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더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나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복지관 생각이 났어요. 어르신들 얼굴도 떠오르고요. 하지만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김 선생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요즘 왜 안 보이냐고 같이 점심이나 먹자고 했죠. 저는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간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요. 많이 아프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예, 다녀왔어요. 그럼 좀 나아지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차 있으니까 모시러 갈게요.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시 연락할 생각은 없었어요. 날씨가 점점 더워졌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게 보였죠. 사람들은 반팔을 입고 다녔어요. 여름이 온 거였어요. 저는 여전히 집 안에 있었어요. 에어컨을 틀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봤죠. 뭘 보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켜놓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지은이가 저녁 반찬을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성훈이도 같이 왔더군요. 두 사람이 식탁에 밥상을 차려놓고 저를 불렀어요. 아버지, 같이 드세요.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지은이가 차려놓은 음식들이 있었죠. 삼겹살 구이하고 상추하고 쌈장이 있었어요. 오늘 고기 사왔어요. 많이 드세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기 시작했죠. 고기를 한 점 집어서 입에 넣었는데 맛을 잘 모르겠더군요. 그냥 씹어서 삼켰어요. 식사하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났죠.
저는 밥을 반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더 드세요. 지은이가 말했지만 저는 배부르다고 했어요. 사실 입맛이 없었던 거였죠. 성훈이가 입을 열었어요. 장인어른, 요즘 밖에 안 나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운동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집에만 계시면 건강이 안 좋아지실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복지관이라도 가시면 어떨까요? 거기 프로그램도 많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가기 힘들어. 제가 말했어요. 성훈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죠. 왜요? 제가 모시고 가드릴 수도 있는데. 그럼 매번 데려다 줄 거야? 그건 성훈이가 말을 멈췄어요. 지은이가 끼어들었죠. 아버지, 저희가 시간 날 때는 모시고 가드릴게요. 시간 날 때만? 아버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 늦었어.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안 화났어. 가. 지은이와 성유치는 곧 짐을 챙겨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그날 밤 잠을 자다가 깼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였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없더군요. 벽을 짚고 겨우 화장실까지 갔죠.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많이 수척해 있었어요. 뺨도 꺼지고 눈도 푹 들어간 것 같았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침대로 돌아왔는데 잠이 안 왔어요. 그냥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죠.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아내 생각이 났어요. 아내가 살아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는 항상 저를 챙겨줬거든요. 밥도 해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그랬어요. 아내가 없는 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괜찮아졌었죠. 그런데 요즘 다시 아내가 보고 싶어졌어요.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일어나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자고 그게 다였어요. 밖에 나갈 생각도 안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는데 병원에서 온 거였어요. 정기검진 날짜를 놓쳤다는 내용이었죠. 다시 예약하려면 전화하라고 했어요. 편지를 들고 거실로 왔어요. 식탁 위에 놓았는데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병원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요. 결국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냥 편지를 서랍에 넣어버렸죠.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병원 예약 놓치셨죠? 어떻게 알았어? 병원에서 저한테 연락 왔어요. 보호자 연락처로 등록돼 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가 내일 모시고 갈게요. 아침 10시에 가면 돼요. 안 가. 아버지, 약 받아야 되잖아요. 혈압약 떨어지셨죠? 맞는 말이었어요. 혈압약이 며칠 전에 떨어졌는데 그냥 안 먹고 있었죠. 내일 갈게요. 준비하고 계세요. 지은이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아침 10시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은이었어요. 문을 열어줬더니 딸아이가 들어와서 저를 재촉했죠. 아버지, 빨리 나가세요. 저는 신발을 신고 지은이를 따라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주차장으로 갔죠. 지은이 차가 서 있었어요. 차에 타니까 지은이가 시동을 걸었어요.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제 차 옆을 지나갔죠. 창밖으로 제 차가 보였어요. 여전히 먼지투성이었어요. 병원까지 가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만 봤죠.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보던 길이었죠. 병원에 도착했어요. 지은이가 접수를 하고 저를 진료실 앞에 앉혔어요.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주차하고 올게요.
지은이가 어디론가 갔어요. 저는 혼자 앉아서 기다렸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누군가와 함께 왔더군요. 진료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혈압을 재고 몇 가지 질문을 했죠. 저는 대충 대답했어요. 약 처방전을 받아서 나왔어요. 지은이가 약국까지 데려가 줬어요. 약을 받아서 차에 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버지, 약 꼭 드세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저는 알았다고 했죠. 집 앞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려는데 지은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내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집 문을 열었죠. 집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약봉지를 내려다봤어요. 혈압약이 들어 있었죠. 그날도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 이후로 날들이 똑같이 흘러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조금 걷어서 햇살을 들이고 세수하고 약을 먹고 그랬죠. 지은이가 해다 놓은 반찬으로 밥을 먹었어요. 혼자 먹는 식사는 빨리 끝났어요. 배를 채우는 것뿐이었거든요. 설거지를 하고 나면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죠.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소리가 나니까 덜 외로운 것 같아서 켜놓고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면 다시 밥을 먹었어요. 아침에 먹다 남은 반찬이 있으면 그걸로 먹고 없으면 라면을 끓여 먹었죠. 라면은 간단했어요. 물 끓이고 면 넣고 끓이면 되니까요. 오후에는 낮잠을 잤어요. 졸린 건 아니었는데 할 게 없었거든요. 소파에 누워서 눈을 감으면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1시간쯤 자고 일어나면 목이 뻐근했죠. 저녁이 되면 다시 밥을 먹었어요. 하루 세 끼를 먹는 게 제 일과의 전부였어요. 그것만 반복했죠. 지은이는 3, 4일에 한 번씩 왔어요. 반찬을 갖다 놓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갔어요. 저한테 말은 별로 안 걸었어요. 아버지, 약 잘 드세요 정도만 말했죠. 저도 응하고 대답하는 게 다였어요. 딸아이가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는 동안 저는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나와 있으면 방해될 것 같았거든요. 방 안에 앉아서 창밖만 내다봤어요. 주차장에 제 차가 보였죠. 먼지가 더 쌓였는지 색이 바래 보였어요. 지은이가 일을 마치고 나가면 저는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깨끗해진 집을 둘러봤지만 기분이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깨끗한 집이었을 뿐이에요. 휴대폰이 가끔 울렸어요. 복지관에서 걸려올 때도 있었고 김 선생이 걸 때도 있었죠. 처음에는 받지 않다가 나중에는 아예 전원을 꺼버렸어요. 누구한테서든 전화 오는 게 싫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는데 날씨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더군요. 창밖을 보니까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죠. 아침을 먹고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는데 재미있는 게 없었어요. 채널을 돌리다가 그냥 껐죠. 조용해진 거실에서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9시였어요. 복지관 모임이 10시에 시작하는 날이었죠. 목요일이었거든요. 지금 나가면 늦을 거예요. 나갈 생각도 없었지만요.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였죠. 창문으로 가서 밖을 봤어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더군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급하게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비를 봤어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주차장도 비에 젖었어요. 제 차도 비를 맞고 있었고요. 점심시간이 지났어요. 배가 고팠지만 일어나기 싫었어요. 그냥 창가에 서 있었죠. 비는 계속 내렸어요.
오후 2시쯤 되어서야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반찬이 거의 없었어요. 김치하고 계란 몇 개만 있었죠. 밥을 데워서 김치하고 같이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싱크대 위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뺨이 꺼지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어요.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했죠.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다시 텔레비전을 켰어요. 오후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줄거리를 모르겠더군요. 그냥 화면만 보고 있었죠.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졌죠. 창밖으로 젖은 아스팔트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죠. 빗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어두워졌어요. 거실에 불을 켜지 않아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 불빛만이 거실을 희미하게 비췄죠. 휴대폰을 봤어요. 전원이 꺼져 있었죠. 켤까 말까 생각하다가 그냥 다시 내려놨어요. 시계를 봤어요. 저녁 7시였어요. 보통 이 시간에는 저녁을 먹었는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소파에 그대로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비는 조금 잦아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아내가 생각났어요. 아내가 있었으면 지금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 비 오는 날이면 아내가 부침개를 부쳐주곤 했거든요. 파전이나 김치전을 부쳐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먹었죠. 하지만 아내는 없었어요. 저 혼자였죠. 이 집에는 저밖에 없었어요. 거실 불을 켰어요. 밝은 불빛이 거실을 채웠죠. 그제야 주변이 제대로 보였어요. 텅 빈 식탁, 조용한 부엌, 혼자 앉아 있는 저였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냉장고 소리가 웅웅거렸죠. 그 소리만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끄고 가만히 있었어요. 조용했어요.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가끔 들렸죠. 시계를 또 봤어요. 8시였어요. 잘 시간은 아직 멀었지만 침대에 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앉아 있어 봤자 할 게 없었거든요. 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켰어요. 침대가 보였죠. 저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일도 오늘 같을 거예요. 모레도 그럴 거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겠죠?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어요. 차분하고 고요한 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그냥 눈을 감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빗소리만 들렸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